수학적으로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심지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해줘도 잘 안 들어와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예요. 이게 페이지당 30분 걸린다고 치면 이거 읽으면 1분 안에 끝나요. 읽고 이해해버리면 원래 이런 공부는 쭉 읽고 체조조에서 별표하고 외울 거. 그럼 끝나야 돼요. 외울 단어 몇 개 찍고 끝나면 공부가 끝나는 원래. 근데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붙여서 30분 설명하고 난 후에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았지만 뭔가 찝찝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한 페이지에 30분이면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면 3,00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5시간씩 한 15일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기대가 충족되는 경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못해요 애들이. 이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성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과목 보습학원 있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과목 보습학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왜 없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24시간 다 투자해도 아이한테 전과목을 설명해 줄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과목별로 쪼개집니다. 과목별로 쪼개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학교 그 시험 기간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학학원 쌤이 영어학원 쌤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 지금 땡땡이 잡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영어 시험인데 아직 얘가 다 못 외워가지고. 아니 걔 지금 수학 지금 몇 페이지까지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빨리 보내세요. 둘이 싸워요. 영어쌤 수학쌤. 그럼 영어학원에 영어 쌤이 이겨서 영어학원에 남잖아요. 그럼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하지만 수학생이 떨어져요. 애가 수학쌤 이겨서 수학학원 가잖아요. 그럼 수학 성적이 올라가. 영어 성적이 떨어져. 어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풍선 같은 게 풍선.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이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언어 능력이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은 그래도 자기 정말 별게 없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면 성적이 나와요. 정규 막 수입반에 들어간 애들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쳐요. 언어 능기가 초등학교 때는 언어 능기가 성적이 상관이 없었다가 중학교 가면 비슷하게 갔다가 고등학교 가면 아예 붙어버려요. 물론 언어 능력이 높은 애들이 낮은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멘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개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구조에 빠져 있는 거냐면 학교 공부는 설명을 듣고 해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해요.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만 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고등학생들이 초등 5, 6학년 수준 언어 능력이 머무르는 생활 그냥 자기 사고로 갖고 있는 생활 언어 능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학습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을 때 나이를 먹는 것으로 습득되는 언어 능력이잖아요. 그 정도만 자연 상태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올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초등 5학년부터 고2까지 테스트 받다 그랬잖아요. 1등을 누가 했냐면 경기도에 사는 초등 5학년 여자애가 했어요. 이게 말이 초등 5학년이지 3월에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에서 막 5학년 된 애예요. 얘가 고2 언니 오빠들 다 이겼어요. 이 테스트가 중3 최고 수준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고등학교 수준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 천장 쳤어요 중3을. 근데 이 어머니께서 얘를 왜 저한테 보냈냐면 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동안은 참았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뒤에 자녀분들의 독서 교육이 성공한 상태가 되면 부모님이 갖게 될 심리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걔를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독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높아. 그럼 걔를 보잖아요. 부모님의 공통된 심리 상태가 뭐냐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빠져서. 자, 옆집에 A라는 땡땡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보자. 우리 애는 어명이 되게 높아. 저쪽으로 그냥 학원 열심히 보냈어. 학원 열심히 보낸 애가 평균 90점 이상 나와. 우리 애도 평균 90점 이상 나와요. 우리 애는 쳐 놀면서 나오고 얘는 공부하면서 나와요. 그럼 얘가 더 우수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저거
이상하게 부모님이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냐면 학원 다녔으면 더 잘할 거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아, 얘는 팽팽히 놀면서 90점 나오니까 이거 뭔가 야매로 90점 딴 거야. 그러니까 걔를 보면 막 저 노는 시간에 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근데 독서교육에 성공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애가 성장을 할 때 어떤 때 성장한다고 느끼냐면 애가 뭔가 되게 고통스럽게 뭔가 해야 돼. 막 철사잖아요, 철사. 가마솥에 모래를 채워놓고 모래를 막 시뻘겋게 달군 후에 애가 막 거기다 천번 손을 쑤시는 거예요. 손껍데기 한 100번 정도 벗겨지면 아 저것이 비로소 성장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독서 교육에 성공하자고 애가 구석에 집 앞에서 킥킥거려 막 왜?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보면 막 올라오는 거야. 저도 처럼 막 이렇게 되고 그 옆집 애는 계속 학원 다니고 막 열심히 막 영어도 하고 외우고 막 열심히 해서 막 성적이 그래서 간신히 그 성적이 나오는데 쟤는 너무 멋있어 보인다. 쟤는 이 엄마 똑같았어요. 이거 부모님 보시 뭐냐면 생활을 다 쳐놀면서 보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독서 교육에 성공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고3이 돼도 책 읽어요. 그러고 유유히 명문대 가요. 이게 핀란드식 교육이고 핀란드는 언어 능력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이 위에서 돌아요. 평균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어떤 게 실현이 되냐면 초1이 초1 교과서 어려워하는 것만큼 고3이 고3 교과서 어려워하니까 학교 공부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 안 들여요. 그래서 딴짓을 해요. 그래서 막 외국어를 막 6개씩 해요. 학교 공부하는 시간 별로 안 드니까 그냥 하고 놔두고 그냥 딴짓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핀란드는 유럽어족이잖아요. 핀란드만 유럽어족이 아니야. 그 언어가 그쪽이 아니에요. 유럽어권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도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에 성공하면 반드시 한 4학년 됐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 따져보세요. 이게 얘가 지금 성공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가? 쳐놀고 있네? 성질 높게 나오네? 성공한 걸 참으셔야 돼. 근데 이 어머니께서 왜 오셨냐면 걔가 어떤 애였냐면 그 해리포터, 타라탄 이런 거 판타지도 뭐가 많이 있어요. 해리포터 10번 읽어요. 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보는데 애가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초3인데 아직까지 빗자루고 날라. 초3 겨울방학이 됐을 때 제 애를 불러놓고 얘기하신 거야. 야, 너 이제 5학년 됐어. 이제 넌 더 이상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 안 돼. 너 이제 너의 지적 호기심을 따라서 한국사, 세계사, 과학 이런 책을 읽어야지. 언제까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냐. 애가 듣다가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애들은 대답을 잘하잖아요. 알아서 하고 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거든. 겨울방학 내내 이게 자꾸 빗자루 날아다니니까 엄마 이제 점점 멘붕이 오는 거야. 막 싸우기도 하고 들들 볶기도 하고 막 책을 뺏기도 하고 안 돼. 이런 상태에서 5학년, 4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한쯤 제 포스팅 보신 거예요. 이 인간의 입을 빌어서 너는 더 이상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번지수를 완전 잘못 찾았죠. 지금 우리 아이들 언어를 읽기 처참한 지경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별처럼 빛난 애들이 있어요. 얘처럼. 근데 이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인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초등 고학년 동화를 엄마 아빠가 뜯어 말리는데 읽는 애들 있어요. 근데 여기 착신이 있어요. 이 책을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하면 애들이 느껴져요. 얘들은 그래요. 책을 읽지 않고 뭔가 책의 느낌, 질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어떤 간식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그 경우를 빼고 실제로 책을 읽어서 좋아하는데 그게 이야기책인 경우예요. 그게 이야기책인 경우에 부모가 뜯어 말리는데도 계속 책을 읽는 애들은 기본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으로 자기 학년보다 최소 2단계는 높아요. 그러니까 초4면 최소 초6은 된다. 초5면 최소 중1은 돼요. 근데 보통 이건 좀 낮게 잡은 거고 보통 3, 4단계 높아요. 이게 독서의 놀라운 점이에요. 독서 교육이 왜 성공하기 힘드냐면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옆에서 보면 그냥 동화책 보고 낄낄거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 왜? 철사장 안 하고 있어요. 독서 교육이 진짜 놀라운 점은 지가 재밌는 책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한 6개월만 지금 우리는 독서 교육하기 정말 좋아요. 아무도 안 합니다.
보여줘야 돼. 실질 독서야. 안 해. 애가 한 6개월만 책을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국어 성적이 달라져요.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어. 고등학생조차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수능 성적을 한 달 만에 20점 이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국어의 수능 성적을. 책 읽혀서, 물론 고등학생은 굉장히 좀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독서라는 게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텍스트의 수준과 상관없이 진짜 빨리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하는 행위에 정말 그 뭐랄까 되게 평범해 보임. 하는 행위에 아무 대단할 게 없어. 나오는 산출은 엄청 대단한데 이게 잘 안 보여. 왜냐하면 우리는 읽기 능력 평가줄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저렇게 책 읽어서 저 학원 다니 저기 열심히 하는 애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심리 상태 빠짐. 독서 교육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부모님이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애한테 뭘 읽을지가 저 갖다 주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애가 몰라야 돼. 애가. 이게 독서는 일종의 어떤 현상이다. 현상. 어떤 현상이냐면 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서 내가 글자를 읽고 있다는 인지가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에요. 주변이 다 사라져. 정신 차려보면 100페이지 넘어가요. 이게 독서라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독서를 꾸역꾸역 한 글씩 읽어요. 이걸 반드시 다 읽어내겠어. 물론 독서에는 1독이 있고 제독이 있고 뭐 필사도 있고 초록도 있지만 1독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주변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독서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독서 하실 때 부모님들의 경우 내가 독서가 안 되고 있다. 독서를 하실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그 책 덮으셔야 돼요. 독서가가 된 왜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어렵고 힘들게 막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독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성공하거나 어렵게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독서가가 된 제가 실제로 보내들도 그렇고 독서가가 된 사람 중에 저는 책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련하듯이 책을 읽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봤더니 엄청 재밌더라. 이게 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냐? 나한테 맞는 책을 못 찾아서요. 나한테 맞는 책.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무슨 책 읽으세요? 그게 왜 궁금해? 만약에 제가 고구려 장한송과 동북아시아의 조선제 이런 책 읽고 있다 쳐보죠. 나는 그런 걸 좋아해. 언어 능력과 별개로 말해요. 그 주식 읽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책 선물이에요. 미쳐버렸어요. 책 선물 받으니까. 왜 미쳐버리냐면 사실은 숙련된 독서가조차도 지 흥미가 안 가자면 그게 독서라는 현상이 발생이 안 돼요.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들어요. 노력이 들고. 근데 재밌는 책을 읽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누가 선물을 준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선물 받은 책이 안 좋냐면 버릴 수가 없어. 꽂아놔야 돼. 그러면 안 그래도 서가 좁아 터져 죽겠는데 한쪽에 읽지 않지만 선물 받은 어떤 책들이 약간 미라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책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학년 때 책을 목표점을 이걸로 잡으셔요. 애가 초등 5, 6학년이 됐을 때 지 학년 때의 지 동화를 그냥 재밌게 읽는 어떤 아이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대단한 걸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등 5, 6학년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고전 명작을 읽는 어떤 아이를 만든다. 뭐 그런 거 있으시죠? 이제 키우시다 보면 초등학생이 되면 이런 현상 겪으세요. 옆집 땡땡이가 우리 애는 초3이라서 초3 동화책 읽고 있는데 옆집 땡땡이가 막 지식 도서를 읽고 있어. 엄청 레벨 높은 책을 읽고 있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불안하죠. 와, 우리 애가 막 제 땡땡이보다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땡땡이요. 통계상으로 보면 99.99% 6학년 이후로 책을 안 읽게 돼 있어요. 한 6천만 정도 전수조사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자기 나이대를 추월해서 그것도 특히나 이제 부모님의 이 어떤 푸시에 그렇게 책을 읽을 경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